가을의 쌀쌀한 공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낙엽들이 빙글빙글 춤을 추듯 떨어지고 있었죠. 강철수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순자가 곧 환갑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그를 설레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게 만들었어요. 여보, 커피 한 잔 마시렴. 주름진 손으로 머그잔을 내미는 순자의 목소리에 철수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환갑을 앞둔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어요. 고마워.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철수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날씨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죠. 철수야, 소희가 정말 올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평소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터라 환갑잔치에 며느리가 올지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오겠지. 소희가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 생신도 아니고 시어머니 환갑인데.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아들 민석이라도 오면 좋겠다. 당연히 온다니까. 내가 다음 주에 전화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철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철수는 결심한 대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민석아, 어머니 환갑잔치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 가족 다 오는 거지? 철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 순간 배경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해외여행 가는데요. 처음 듣는 소린데요. 철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 장모님 생신도 아니고 내 시어머니 환갑인데 그걸 몰랐다고? 소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미리 알았어도 못 갔을 거예요. 저희 비행기표 다 예약해놨어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를 위해 정성껏 준비하던 환갑잔치에 아들 가족이 오지 않는다니. 순간 철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전화기를 꽉 쥔 그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철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에게 며느리의 태도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죠. 그러나 소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버님, 기념품 많이 사올게요. 마치 가벼운 약속이라도 어기는 것처럼 농담을 던졌습니다.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 시어머니 환갑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 민석이 전화기를 건네받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여행은 여행이고 환갑잔치야 나중에 따로 챙기면 되죠.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마저 아내의 환갑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니.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가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전화를 끊고 거실로 들어온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대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안 온대.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해외여행 간다네. 비행기표를 이미 예약했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끼리라도 잘 보내면 돼. 그러나 철수는 아내의 강한 척하는 모습에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환갑을 맞이하는 기쁨보다 자식의 무관심으로 상처받는 아내를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죠.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철수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집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 그리고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던 그 집의 서류를 바라보며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내 재산을 줄 이유가 없다.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집을 매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어요. 평생 모아온 집을 팔겠다는 결심은 쉽지 않았지만 철수는 이제 자신과 아내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지난 날들, 그리고 그 희생이 당연시되는 현실에 더 이상 순응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의 마음을 채웠어요. 부동산 중개사는 철수의 집이 꽤 좋은 위치에 있다며 금세 팔릴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불과 이틀 만에 집은 매물로 올라갔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몇몇 구매 희망자들이 나타났어요. 강 선생님, 이 가격에 바로 계약하겠다는 분이 있으십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부동산 중개사의 전화에 철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가 떠오르자 그의 결심은 다시 굳어졌어요. 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철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순자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환갑을 앞둔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다음 날 철수는 예정대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구매자였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그들을 보니 철수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한때 그와 순자도 저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첫 집을 장만했었는데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갔네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일궈온 집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들고 부동산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어딘지 가벼웠습니다. 이젠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순자와 마주 앉았어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순자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우리 집 팔았어. 철수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어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해왔어. 민석이와 소희를 위해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쓰는 게 맞다고 봐.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간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철수는 아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순자도 오랫동안 같은 생각을 해왔는지도 모르죠. 그 사이 민석과 소희는 예정대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화려한 여행 사진들을 보며 철수와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 부부는 전혀 모른 채 말이죠. 저 둘이 돌아와서 알면 얼마나 놀랄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놀라겠지. 하지만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야. 열흘 후 철수와 순자는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넓진 않지만 아늑한 전셋집은 두 사람이 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여행도 다니고 당신 환갑잔치도 제대로 해야지. 철수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일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니까.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민석과 소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이 살던 집에 낯선 부부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저기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소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희가 이 집을 구매했는데요. 이미 계약금도 지불했고 입주까지 마쳤습니다. 민석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응, 집을 팔았어. 이제 그 집은 너희 집이 아니라 새 주인의 집이야. 뭐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해외여행 다녀오면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 집 앞에서 떠들지 말고 돌아가렴.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소희는 충격에 휩싸여 차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석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역시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진정해. 아버지를 만나봐야 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둘러 철수의 새 주소를 알아내어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평온한 모습으로 차를 마시고 있는 철수와 순자를 발견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민석은 다급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을 파셨어요? 철수는 천천히 차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앉아라. 이야기하자. 민석과 소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고 철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판 이유가 뭐냐고. 너희가 더 잘 알지 않니? 내 어머니 환갑에 해외여행이 더 중요했던 너희에게 우리 집은 어차피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버지, 그건 여행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라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 환갑은 갑자기 생긴 일이냐? 태어난 날짜가 언제인지 몰랐다는 거니?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을 시도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파시다니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철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무한 건 누구지? 시어머니 환갑에 기념품 많이 사올게요 하며 농담을 던진 사람이 누구였지? 소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날 전화에서 했던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대했냐? 환갑잔치조차 함께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너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지. 민석이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집까지 파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걱정 마라. 너희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겠지. 그동안 우리 집에 새 들어 살면서 모아둔 돈이 있을 테니. 철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민석아, 엄마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줄 몰랐다. 환갑은 한 번뿐인데 너희가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 상상이나 해봤니?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소희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받은 상처가 아물지는 않는단다.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너희와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아버지, 제발요. 민석이 애원했지만 철수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돌아가거라. 너희가 필요한 건 진정한 반성이지. 단지 집을 잃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사과가 아니다. 철수의 말에 민석과 소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이건 우리가 내린 결정이니까.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들에 대한 미련과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확신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다시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소희 없이 혼자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석은 문턱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묵묵히 아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들어와서 말해라. 민석은 거실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어젯밤 소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차를 내오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서늘했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에는 어쩔 수 없는 모성애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환갑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철수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용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너희의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기나 하니?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해외여행 즐거웠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전혀요. 여행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소희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녀와서 집 상황을 알게 되자 그제야 저희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가 해외여행을 떠난 그날 어머니는 혼자 울었다. 환갑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던 소망이 산산조각 난 거지. 민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엄마는 내가 자랄 때 많은 것을 포기했단다. 내 꿈도, 내 시간도 모두 너를 위해서였지. 그런데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내가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민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의 환갑을 제대로 챙기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가족 모두가 모여 축하드리고 싶어요.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는다. 민석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집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이 더 중요해요. 춘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서가, 일어나라. 춘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용서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환갑잔치만큼은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소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철수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긴 시간 함께한 부부는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철수는 다시 아들을 향해 말했어요. 좋다. 하지만 우리의 조건이 있다.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잔치를 여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족을 대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민석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떤 조건이든 따르겠습니다. 먼저 소희와 함께 와서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앞으로 가족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즉시 동의했어요. 물론입니다. 소희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민석이 떠난 후 순자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약속대로 민석과 소희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소희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소희는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환갑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순자는 잠시 소희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나라. 앉아서 이야기하자.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진심의 표현입니다. 받아주세요. 순자는 선물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한복이 있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어요. 어머님의 환갑잔치에 입으시라고 정성껏 골랐습니다. 순자는 한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성스럽게 골라온 한복이 아름다웠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그리 쉽게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고맙구나.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복이 참 예쁘네.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는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희야, 가족이란 건 편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아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함께하는 거야.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석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새로운 환갑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식당을 예약했어요. 가족들과 친지분들 모두 모시고 제대로 된 잔치를 열고 싶습니다. 춘자는 놀란 듯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민석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 저희의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한식당은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고 순자의 오랜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자리를 채웠어요. 순자는 소희가 선물한 한복을 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순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민석과 소희는 정성껏 준비한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순자의 일생을 담은 사진들과 함께 가족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희도 일어나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시간 동안 어머님과 아버님은 항상 저희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굳은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와 순자는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행복했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아서요.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을 되살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얻은 것은 집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겠네. 순자는 남편의 팔을 꼭 붙잡았어요. 맞아요.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두 사람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그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